꽃처럼 예쁘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모래폭풍 속에서 찾은 꿈을 읽어보겠습니다. 글 김연희, 이현희, 그림 배민경.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책을 읽어드릴 동안은 잠시 검은 화면으로 할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1장 튀니지 모래폭풍을 뚫고. 카짐, 너희 아빠가 낙하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대. 양탄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막 집에 들어선 카짐에게 주인집 할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카짐은 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곧장 버스터미널로 달려갔다. 다행히 두대의 막차가 출발을 앞두고 있었다. 카짐은 버스에 올라타며 안도의 숨을 내뱉었다. 휴, 버스가 있어서 다행이야. 카짐을 마지막으로 태운 버스는 바로 출발했다. 아빠가 계시는 두저는 카짐이 지내고 있는 수도 튀니스에서 버스를 무려 8시간 이상 달려야 도착하는 곳이었다. 아빠가 많이 다쳤으면 어떡하지? 카짐의 머릿속은 아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카짐네 가족은 대대로 사하라 사막에서 낙타와 염소, 양을 기르며 유목 생활을 하던 베두인이다. 사막을 떠돌며 힘들게 지냈지만 아빠는 늘 베두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카짐, 우리 베두인들은 뜨거운 사막의 열기와 거센 모래바람 속에서도 살아남은 민족이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런 아빠를 보며 카짐도 대를 이어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기로 다짐했다. 그런데 연로했던 아버지와 몸이 약했던 엄마가 잇따라 하늘나라로 떠나가자 아빠는 갑자기 유목 생활을 접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의 초입에 있는 오아시스의 도시인 두즈에 정착해 사막여행 가이드로 일하기 시작했다. 겨우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벌려고 베두인의 정통과 자부심을 버리더니 카짐은 아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 유목생활을 하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아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카짐에게 말했다. 카짐, 세상은 변했어. 유목생활로는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단다. 그래서 아빠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카짐, 너는 튀니스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큰 도시에서 너는 여기에 다르게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거야. 베두인의 전통을 저버린 것으로 부족해서 대도시로 가라니. 카짐은 아빠를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가기 싫다고 맨날 며칠을 버텨봤지만 아빠의 단호한 것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카짐은 혼자 튀니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게 벌써 1년 전이었다. 버스가 화려한 거리를 지나갔다.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튀니스는 첫인상은 지중해에 있는 유럽 도시 같다는 느낌이었다. 정말로 튀니스는 조금만 가면 에메랄드빛 지중해에 발을 담글 수도 있었고 날씨도 온화했다. 특히 중심가인 하비브 부르기바 거리에는 가톨릭 성당과 프랑스풍 카페, 파리의 개선문을 닮은 바다의 문까지 세워져 있어서 비록 가본 적은 없지만 마치 프랑스 파리에 놀러온 듯했다. 고요한 사막만 보고 자란 카짐에게 이런 도시 생활은 무척 복잡하고 정신없었다. 낯선 학교에 적응하기도 힘들었다. 이런 와중에 2달 전부터 아빠에게서 꼬박꼬박 오던 생활비마저 끊겼다. 아빠는 금방 보내준다고 했지만 무슨 일인지 생활비는 계속 늦어졌다. 안 되겠어. 일을 구해보자. 그럼 적은 돈이라도 벌 수 있을 거야. 결국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메디나를 향했다. 메디나는 아랍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옛 시가지였다. 그 안에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와 고풍스러운 건물들, 전통시장, 스퀘어 등 옛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었다. 특히 스퀘어의 좁고 복잡한 건물 안에는 생필품과 향신료, 도자기, 양탄자 등 다양한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많았다. 그곳에서 카짐은 인심 좋은 양탄자 가게 주인을 만났다. 주인 아저씨 덕에 학교 수업이 끝나고 오후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키보다 훌쩍 큰 양탄자를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위로가지 복잡한 시장 골목에서 길을 잃는 바람에 배달 사고도 여러 번 났다. 그때마다 카짐은 자신을 튀니스로 보낸 아빠가 원망스러웠다. 두주에 계속 있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그런데 아빠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아빠를 원망했던 시간들이 후회됐다. 이런저런 생각이 잠겨있는 동안 버스는 튀니스를 벗어나 있었다. 창밖을
창밖으로는 광활한 올리브밭이 하나씩 펼쳐졌다. 한참을 더 달리자 검붉은 모래 벌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의 관문이라 불리는 두주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버스에서 내려 고운 모래 위로 발을 내디뎠다.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훅 느껴졌다. 그제야 두주에 돌아온 곳이 실감났다. 카짐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아빠, 저 왔어요. 카짐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다. 아빠는 허리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아빠는 티니스에 있어야 할 카짐이 눈앞에 나타나자 깜짝 놀랐다. 내가 왜 여기 있어? 학교는 어쩌고? 아빠가 다쳤는데 학교가 대수해요? 아빠는 괜찮아. 며칠만 쉬면 돼. 학비는 바로 보내줄 테니까. 티니스로 돌아가. 그러나 카짐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싫어요. 아빠, 저 때문에 우리에다가 다친 거 알잖아요. 아니에요? 아빠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이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빠가 다친 게 자신의 탓처럼 느껴졌다. 생활비로 보내려고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다친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대로 있다가는 아빠 앞에서 눈물을 쏟을 것 같아서 도망치듯 집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눈물을 참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까만 밤하늘에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카짐은 알라신께 빌었다. 아빠가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부족했다. 카짐은 자신 때문에 다친 아빠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카짐은 서랍에서 옷 한 벌을 꺼냈다. 사막의 모래바람에도 끄떡없는 전통 아랍 복장이었다. 카짐은 모래가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도 머리에 둘렀다. 그리고 식량과 천막, 담요 등 필요한 짐을 낙타에 싣고 관광지역으로 향했다. 사하라 사막은 튀니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하라 입구에 위치한 두주는 사막 체험을 하기 위해 적합한 곳이라고 세계 각국에서 여행객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관광구역에 모여있는 여행객들 중 인상이 좋아 보이는 한 부부에게 다가갔다. 아빠처럼 사막 여행은 가이드가 되어 아빠 열값이라도 벌어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린 카짐을 본 부부의 표정이 어두웠다. 이런 어린아이잖아. 내가 우리를 안내하겠다고? 그럼요. 저도 사하라에서 자고난 베두인인걸요. 저만큼 사막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베두인인 것도 맞고 아빠와 유목 생활도 해보았으니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부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카짐을 바라보았다. 제 안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전액 환불해 드릴게요. 그러니 한번 믿어보세요. 부부는 눈빛을 교환하며 잠시 고민을 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카짐은 행여 부부의 마음이 바뀔까봐 얼른 짐부터 낙타 등에 올렸다. 휘휘. 카짐이 입으로 소리를 내자 낙타들이 아빠를 꾸르며 주저앉았다. 덕분에 부부는 편하게 낙타에 올라섰다. 태어날 때부터 낙타와 생활한 카짐에게 이쯤은 시군중 묶였다. 카짐은 한 손에는 나침판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낙타 고피를 잡고 행렬의 맨 앞에 섰다. 열랴 열랴 열랴. 카짐이 소리를 내며 행렬을 이끌자 낙타가 고운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따라왔다. 두 분 부부 맞으시죠? 어디에서 오셨어요? 카짐은 부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친절하게 말을 붙였다. 한국에서 왔어. 튀니지에서는 비행기를 타고도 10시간 넘게 날아가야 하는 먼 곳인데 알고 있니? 그럼요. 지난주에도 한국인 관광객 4명을 안내했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카짐은 일단 아는 척을 했다. 그러고는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얼른 화제를 돌렸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안내할 곳은 사막 한가운데에 펼쳐진 새하얀 호수예요. 어떤 풍경인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카짐은 일부러 새하얀 호수라고 강조했다. 효과가 있었는지 부부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번쩍였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황량한 모래 물결이 이어지더니 갑자기 새하얀 평화가 나타났다. 바로 소금 호수였다. 사막 한가운데에 신기루처럼 펼쳐진 소금 호수의 모습에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곳은 예전의 바다였어요. 그런데 물이 다 말라서 이렇게 소금만 남은 거죠. 카짐은 아빠에게 들은 이야기를 원래부터 알았던 것처럼 술술 울었다. 다행히 부부는 카짐을
말솜씨에 푹 빠져들었다. 다음 행성지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마트마타 마을이에요. 아주 먼 옛날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바로 지하에 토굴집을 지는 거였죠. 거기에서 영화를 스타워즈를 촬영. 이과 코로 자꾸 모래가 들어왔다. 바람의 기운이 심상치 않았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사막의 지평선을 끝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장밋빛 바람이 먼지 회오리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폭풍이었다. 모래폭풍이에요. 목까지 스카프를 두르고 코와 입을 단단히 가리세요. 빨리요. 모래폭풍이라는 말에 부부는 겁을 먹었다. 불어오는 바람에 낙타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빠가 유목 생활을 하다 오래 폭풍을 마주쳤을 때를 떠올렸다. 그리고 아빠가 했던 그대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찾았다. 하지만 재빨리 천막을 치기 시작했다. 바람에 솟구친 모래가 얼굴과 손등을 마구 때렸다. 천막을 치기 위해 팔을 뻗을 때마다 옷 속으로도 모래가 들어와서 움직일 때마다 처걱거렸다. 그래도 꾹 참고 천막 치는 일에 집중했다. 다 됐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카즈미 천막 입구를 열어 부부를 들여보냈다. 모래 폭풍은 점점 덩치를 불리며 다가왔다. 그러고는 이내 천막을 휘감으며 거세게 뒤흔들어댔다. 하지만 침착하게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내 부부에게 건넸다. 아빠가 자신에게 그랬듯이 말이다. 부부는 카즈미의 주는 생수로 목에 걸린 모래를 씻어냈다. 이윽고 천막이 잠잠해졌다. 밖을 슬쩍 내다보니 언제 폭풍이 왔었냐는 듯 사막은 고요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빠르게 천막을 정리하고 다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사막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모래 폭풍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래의 언덕들이 듬성듬성 산맥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런데 모래 언덕이 사라지고 없었다. 모래가 거센 바람에 휩쓸리면서 완전히 다른 지형으로 변한 것이다. 하지만 얼른 나침판을 꺼냈다. 그런데 나침판은 바늘이 빙빙 맴돌기만 했다. 순간 카지만 당황했다. 큰일 났어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침판도 고장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는 말에 부부의 얼굴이 새하얀 도화지처럼 변했다.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했다. 카지민이 심착하게 생각했다. 아빠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래, 맞아. 낙타는 멀리에서도 물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했어. 아빠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 낙타가 향하는 대로 따라가면 될 거야. 하지만 아빠가 해준 이야기를 부부에게 자세히 들려주었다. 부부는 낙타를 믿고 가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해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고삐를 느슨하게 만들어 낙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했다. 그러자 느긋하게 걷던 낙타가 어딘가를 향해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낙타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다. 얼마나 갔을까? 잠시 뒤 거짓말처럼 작은 우물과 마을이 나타났다. 카짐, 정말 대단하구나. 거친 사막에서 헤쳐나오는 방법도 알고 부모님은 내가 있어서 든든하겠어. 내내 가슴을 조였던 부부는 카짐의 지혜에 무사히 사막을 빠져나오자 미소를 지으며 카짐을 칭찬했다. 다 아빠에게 배운 거예요. 오랜 세월 사막에서 살아남으며 쌓은 지혜죠. 괜히 사막을 잘 아는 배두인이라고 큰 소리친 게 아니었어. 어리다고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그 순간 카짐은 아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다. 아빠는 배두인의 정토를 버린 게 아니었다. 오히려 전통을 지키기 위해 사막 여행 가이드를 선택한 것이었다. 비로소 아빠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사라졌다. 마치 거센 모래 폭풍이 가져가는 것처럼. 저녁 무릎 투주로 돌아온 부부는 카짐에게 티까지 후하게 쳐주었다. 카짐은 그 돈으로 아빠의 약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카짐이 사온 약을 본 아빠는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약을 사와? 카짐은 아빠가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잠시 망설였다. 아빠에게 거짓말을 할까 싶었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었다. 크게 혼나더라도 오늘 느낀 생각,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싶었다. 저 사실은 오늘 아빠 대신 사막 여행 가이드를 다녀왔어요. 뭐라고?
카즈마 고백에 아빠는 깜짝 놀랐다. 카즈마는 일단 아빠를 진정시켰다. 그리고 차분하게 오늘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아빠는 붉게 달아오르는 얼굴로 조용히 듣기 시작했다. 잠시 뒤 카즈마 이야기가 모두 끝났다. 아빠는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다. 얼마나 크게 화를 내려고 저러시지? 카즈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그때 아빠가 카즈마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아빠 때문에 내가 괜한 고생을 했구나. 고맙고 미안하다. 아빠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사실 그동안 아빠가 베두인이라는 자부심을 버렸다고 오해했거든요. 그런데 사막에서 직접 감명해 본 뒤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관광객의 상태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가 이 일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요. 제 말이 맞죠? 그래, 사실 아빠도 고민이 많았어. 하지만 넌 아빠와 다르게 많은 것을 보고 자라길 바랐어.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과 지혜까지 다 잊어버리라고 너희를 티니스로 보낸 게 아니야. 네, 이제 알아요. 누가 뭐래도 저는 베두인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베두인답게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요. 아빠 뜻대로 티니스로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아빠는 카즈마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다. 사막의 차가운 밤공기가 서늘하게 내려앉았지만 카즈마의 마음은 더없이 따뜻해졌다. 더 알아볼까요? 지중해와 사막의 나라. 티니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이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보다 작으며 인구는 약 12,000명이다. 북동부는 길고 아름다운 지중해에 해안선이 이어져 있어서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지만 겨울에는 따뜻하다. 남서부에는 강한 사하라 사막이 펼쳐져 있어서 내려갈수록 건조한 사막 기후가 나타난다. 사막인 사하라 지역은 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들 정도로 무덥고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있다. 북서부 아프리카의 비옥한 곡창지대, 사하라 사막 지중해 바다, 아틀라스 산맥으로 둘러싸인 북서부 아프리카 지역을 일컬어 마그레브라고 한다. 해가 지는 서쪽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티니지를 비롯해 모로코, 알제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가운데는 티니지는 국토는 가장 작지만 풍요로운 땅이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빵 바구니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곡창지대였다.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땅들이 매우 비옥하기 때문인데 오늘날에도 밀, 올리브, 오렌지 등이 많이 생산된다. 음식도 지중해식 요리와 마찬가지로 올리브 기름과 향신료, 토마토, 해산물, 양고기 등을 많이 활용한다. 대표적인 음식은 쿠스쿠스이다. 쿠스쿠스는 밀가루를 비벼서 좁쌀 모양으로 만든 알갱이로 우리로 치면 쌀과 같은 식재료가 있다. 쿠스쿠스에 물과 올리브 오일, 소금을 섞어 3번 넣고 3번 나눠 찐다. 기호에 따라 고기나 채소로 만든 스튜와 함께 먹기도 한다. 모로코, 알제리 등 다른 북서부 아프리카 나라들도 많이 먹는 전통 음식이다. 쿠스쿠스. 머리는 유럽, 가슴은 아랍, 발은 아프리카. 티니지는 고대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도시인 카르다고가 있던 곳이다. 그러나 오늘날 티니지에는 카르다고의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로마 군대가 카르다고와 전쟁에서 승리한 뒤 도시를 불태워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도시를 다시 만들었다. 로마가 망한 뒤에는 아랍 민족의 지배를 오래 받았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56년에 독립하였다. 이처럼 수천 년 동안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탓에 오늘날 티니지에는 고대 로마, 페니키아, 이슬람, 유럽 문화가 곳곳에 남아있다. 언어도 아랍어가 공용어지만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티니지는 머리를
유럽, 가슴은 아랍, 발은 아프리카에 두고 있는 나라라고 부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다음에 또 다른 제 이정을 들려드릴게요.